하면은 이제 5만. 그다음에 이제 이게 뭐야? 멕시칸. 에이. 나초. 네, 안녕하세요. CEO톡 21회 피톤 치드를 천연 제품으로 만든 그린 홈테크의 임성재 이사님 오늘 게스트를 모시고 지금부터 1시간 반 동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게스트님 소개시켜드리기 전에요. 저랑 같이 MC 맡을 두 분의 MC분들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는 날지식을 잇는 남자 날PD 고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리 보고 저리 봐도 왠지 친근한 남자 오진석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살아남은 사업가의 절대습관 저자 임수열입니다. 네. 자, 그럼 오늘 게스트이신 그린 홈테크의 임성재 이사님이십니다. 먼저 임사님, 여기 사진에 보면 저는 사실 이 사진을 보고서 여기 이제 두 분이 부부시니까 왜 서 있는 분이 이제 부인이란 건 알겠고 앉아 있는 분이 이제 근데 지금보다요. 되게 이게 사진이 되게 좀 더 나이 들어 보십니다. 이게 언제 때 사진입니까? 10년 전 사진입니다. 10년 사진인데 근데 10년 전에 더 나이 들어 보이죠? 근데 왜 이렇게 이거는 저는 오늘 한복 입고 나오실 줄 알았어요. 이 사진 좀 이렇게 특이해가지고 10년 전에 왜 이렇게 두 분 다 이런 패션으로 사진 찍으신 건지. 저기 어떤 그 행사가 좀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연출을 저렇게 한복으로 입고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저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게 됐습니다. 네네. 그때보다는 지금 상당히 영해지신 것 같습니다. 이게 몰라요. 사진이 좀 뿌해져서 그런지 모르지만 피톤 치드 때문에 그러신 거 아닙니까 혹시? 편백수. 글쎄요. 아니 근데 머리는 하얘졌는데. 그래요? 예. 아니 근데 사진이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는 여성이 앉고 남자가 쓰잖아요. 맞아요. 근데 거꾸로 됐어요. 왜 그러시죠? 글쎄요. 그때 뭐 생각 없이 찍었는데 제가 왜 저기 앉아 있어요? 저희 주인공이 사실은 집사람이었거든요. 네네. 자, 그러면 오늘 일단은 이렇게 오늘 피톤 치드 있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들 피톤 치드에서 피톤 치드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피톤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피톤. 네? 피톤. 이게 피톤 치드거든요. 영어 단어. 피톤이 뭐게요? 네? 그냥 검색하면 안 되죠. 그냥 피톤이 뭘 것 같아요? 나무에서 나오는 나무. 네. 피톤 치드는 뭘까요? 뜻이? 공기. 이부사님. 죽이다 이런 뜻이죠. 죽이다. 네. 그러니까 이게 피톤이 살림에서 나온 숲, 살균. 그러니까 피톤 치드가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정확히 저게요. 피톤치드는 그 편백나무가 자기 자신을 해충과 곤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내뿜는 그 성분을 피톤치드라고 합니다. 그럼 이거는 편백나무에서만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 소나무나 다른 나무에서 안 나오나요? 일반 소나무나 잣나무에서도 피톤치드가 나오는데요. 네. 그 일반 침엽수, 그러니까 편백나무가 아닌 소나무나 잣나무에 비해서 그 피톤치드가 월등히 많이 나오는 거죠. 편백나무가. 예. 원산지는 일본이고요. 네. 그래서 저기 학명은 짜펜 히노키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게 이제 편백나무인데 예.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통 우리 등산 많이 가잖아요. 예. 우리나라 산에도 이게 많이 있습니까? 제가 저기 관찰력이 별로 없어가지고 이런 편백나무 많이 있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우리나라에도 장성, 그러니까 충남, 보령, 이남 지방에는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아무것도 우리 서울에 없는 겁니까? 서울 보통? 보령 이북 지역에는 아직 없습니다. 이게 이제 산림과학원에서 식재 사업을 하려고 강원도에서 연습을 했었는데 식재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얘가 온도에 굉장히 민감해서 평균 온도에 지금 이제 그 충청 이북 지역으로는 없고요. 이제 화순 저쪽 하동 쪽에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저 충무 이쪽에도 많이 있습니다. 전남 장흥도 유명한. 전남 장흥도 유명하죠. 그러니까 이제 편백나무 그러면 장성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이제 거기는 거기보다는 장흥 뭐 이런 쪽이 훨씬 더 순천 이쪽으로. 네. 아니 그럼 보통 우리 요즘 어떤 등산로를 가든지 간에 네. 피톤치드란 말이
써 있잖아요, 그죠? 예, 예. 산림욕 피톤치드 많이 하세요 있는데 예, 예. 사실 별로 많이 안 나오는 걸 수도 있겠네. 그러면 서울 쪽은 그러면? 서울 쪽은 아무래도 피톤치드 발산량이 일반 이제 아무래도 소나무가 네. 이제 소나무 중에서도 저희 이제 전통 소나무 홍송이니 이런 나무가 아니라 이제 주로 이제 일본산 소나무 많이 있잖아요. 네네. 예, 예. 그래서 네. 그 피톤치드 발산량이 아무래도 편백숲에 비하면 이제 비교가 안 되겠죠. 예. 야, 그러면 한번 진짜 그 뭐 장 그쪽에 한번 거기 산림욕을 한번 해야지 진짜 그게 진짜 원조 산림욕이겠네요. 그렇겠죠. 아니 근데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어떤 거요? 아까 제가 이렇게 대기실에서 보니까 네. 우리 이사님께서 네. 이렇게 오일병을 꺼내가지고 네. 목덜미에다 딱 바르시더라고요. 음. 향수처럼. 음. 그러니까 산에 가기 전에 이렇게 바르고 올라가시면 네. 그 냄새로. 그래도 좀 뭐야. 자, 여기 제가 여기 이 나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우리가 보통 사우나 가면 있는 거. 예, 네? 예. 그게 바로 원래는 편백나무를 만들어진 겁니까? 아니면 그렇죠. 이제 저런 형태는 일본에서 신옥기 제품으로 만든 거고요. 네. 예.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는 그 욕조가 편백 네. 욕조가 이제 루바 형태로 만드는데 사실은 그 루바 형태가 만들어진 욕조로는 일본산 신옥기 저런 욕조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네. 자, 그러면 이제 피톤치드는 어느 정도 알았고요. 예. 그러면 그린홈테크가 어떤 걸 하는 회사인지 먼저 잠깐 소개 좀 해주시죠, 화이트한테. 예, 그린홈테크는 그 편백나무를 직접 가공한 제품 또는 편백나무 잎에서 축출한 편백수와 오일 제품을 가지고 2차 상품을 같이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네. 몇 년도에 만드신 거죠, 창업은 지금? 2008년도에 일반 사업자로 시작을 했다가 2009년도에 저희가 법인 전환했습니다. 네. 그 일 시작하기 전에 그 예. 자영업이랑 인테리어 일을 하셨다고 예, 들었거든요. 뭐 자영업이라고 하면 어느 분야에서 이렇게 하신 건가요? 그것도 인테리어 연장선상에 있었는데요. 네. 자영업이 제가 인테리어 하면서 하나 느낀 게 있었어요. 우리나라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인테리어 시장이 친환경 인테리어 시장이 그때는 거의 뭐 존재하지 않았던 시장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제가 하나 이제 비애가 그 친환경 인테리어를 하기 위한 제품 자체가 없었어요, 국내에. 거의 이제 그 지금에 와서야 뭐 친환경 원목이니 뭐 친환경 벽지니 이랬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일부 벽지 외에는 그런 게 없었고 그래서 저희가 언제부터 하실 건데 인테리어 사업을 언제부터? 인테리어는 제가 한 10년 넘었어요. 10년. 네, 20년 가까이 했는데 그때부터 느꼈던 게 이제 친환경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죠. 특히 이제 아토피 이런 그렇죠. 환자들 이제 댁을 공사를 해주면서 실내 환경으로 인해서 환경성 질환, 즉 이제 아토피나 비염, 천식, 기타 이런 병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네. 그래서 2009년도에 법인 설립하면서 카이스트 천연벽지를 염상필 박사 만나면서 생산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제 인테리어와 사실은 벽지와 가구를 같이 했죠. 2009년 10년도에. 그럼 지금 보면 지금 그 부인하고 같이 좀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 부인께서 이제 CEO를 맡으시고 두 분은 어떻게 만나셨나요? 아, 처음에요? 예. 네. 아, 별걸 다 물어보신다. 연애로 만났습니다. 그 사업하기 전에요? 그렇죠. 저는 장사를 했었고요. 네. 예, 집사람은 그렇지 않았었는데 우연한 기회에 만나게 됐죠. 예. 그러니까 제가 궁금했던 게 오히려 어떤 이런 비즈니스에 대한 경험이라든가 이런 거는 예, 예. 우리 이사님께서도 많으신데 예, 예. 이 부인을 CEO로 이렇게 밀어주셨더라고요. 이 어떤 그 사모님에게서 어떤 그 장점 같은 걸 보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건지 궁금해서요. 사실은 이제 제가 일반 사업자 하면서 돈 이체를 이제 집사람 쪽으로 많이 좀 했었어요. 일반 사업자다 보니까 이제 그리고 이제 집사람이 심심하다 그래서 제가 뭐로 하나 차려줬는데 그때가 아까 보였던 그 10년 전 사진에 있던 그거였어요. 한복 입은 사진. 네네. 그리고 시간이 어느 정도 이제 지나고 나니까 그 뭐라 그럴까 금융권 신용도라든가 이런 부분이 집사람이 월등히 나아지고 또 이제 제가 퍼주는 스타일이에요. 관리가 잘 안 되시는. 제 친구분들이나 제 지인들한테 네. 내일 밥을 굶어도 뭐 하나 해줘 그러면 오케이 신경 쓰지 마. 돈도 잘 꺼주고.
돈을 안 빌려죠. 뭐 상품이 됐든 빌어주는 걸 잘하는데 물건으로 잘 예. 쓰시는 거네요. 그래서 지금도 못 받은 돈이 꽤 돼요. 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래도 와이프가 CEO도 있다 보니까 그 둘러댈 명분도 있고 더 네. 잘했던 것 같아요. 아, 아무래도 네. 꼼꼼하고 관리를 잘 예예. 하시니까. 그리고 뭐 제품도 집사람 결제 나야 줄 수 있다 이런 뭐 기타. 아 이럴 때도 좋은 그 아니 이게 재밌어요 이렇게 하면. 아, 그래요? 예. 아마 이런 것도 좋은 장점이 될 수도 있는데요. 예, 예. 이렇게 부부가 함께 경영을 하면서 야 내가 정말 이렇게 하길 잘했다 함께 일하기를 예, 예. 이렇게 느끼셨던 어떤 경험이 있으신지. 많죠. 예, 제일 큰 게. 예, 주변에서 친구나 누가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제품을 좀 빌려달라든가,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늘도 뭐 그런 일이 있었지만 뭐 돈을 빌려달라든가, 뭐 아니면 대리점을 하려고 그랬는데 인테리어하고 전부 해달라. 아마 그 전에 같았으면 제가 해줬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명분이 있잖아요. 아 법인이 그럴 수 있니? 대표이사 아무리 내 와이프지만 예. 이게 굉장한 명분인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또 제 주변에 있는 지인들이 저희 집사람을 다 알다 보니까 그런 무리한 부탁은 안 하는 것 같아요. 아, 무서워하시는군요. 예, 좀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여성스러운 꼼꼼함 예, 이제 예. 그런 것이 어떻게 보완이 되는 건데 그래도 사모님이 CEO를 하면서 나쁜 점은 없습니까? 나쁜 점. 나쁜 점도 많죠. 어떤 점이 제일 힘드신가요? 깰 때 그 어떤 점이? 이제 그게 이제 그 상반되는 건데요. 예. 꼭 내가 집행해야 될 거라고 판단을 했는데 우리 집사람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좀 네네. 있고 그리고 이제 제품 생산을 할 때도 난 한 10,000개쯤 했으면 좋겠는데 한 5,000개만 하자 이랬을 때는 이제 좀 이제 트러블이 생기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렇겠죠. 예, 네. 그 자금적인 부분 특히 그런 네. 때도 좀 있고 그런 부분에서 약간의 트러블은 있는 것 같아요. 뭐 회사를 떠나서 가정에서도 그런 일이 있잖아요. 네. 뭐 아이들을 키우는 과정에서도 그렇죠. 있고. 근데 그게 회사에서도 똑같이 그런 비슷한 일이 비일비재하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부부가 그러면 이제 회사에서 막 갈등이 있으면 네. 그게 집에서도 연연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이제 집에서 있는 그 서로 간에 그 좀 불편했던 게 회사로 오진 않는데요. 거꾸로. 회사에서 불편했던 일은 이제 집에 가면 토요일 일요일 날 이제 휴무잖아요. 네네. 이제 이때는 이제 수업을 모시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예. 네. 휴무가 없구나. 예. 저희가 이제 또 그게 있어요. 그 회사에서 있었던 일로 인해서 집에 가면 이제 집사람이 또 조금 이제 언짢을 때는 네. 좀 그럴 때도 있죠. 그렇죠. 예, 사실은. 사장님이랑 같이 거실에 같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맞아요. 자기 의견을 예. 거절한 사장님이랑 같이 있는 거니 얼마나 불편하겠어. 아니 근데 그렇게 비즈니스와 관련해서 의견이 달랐을 때 예, 예. 이제 거절을 하셨어요. 사모님이 CEO가 그 어떻게 계속 이사님의 의견을 미시나요? 아니면 포기하시나요? 이제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집에 가서 이제 손이 바닥에 비는 거죠. 이해시켜야죠.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여자들은 좀 그러다 보니까 방법이 없어요. 뭐 빌고 이해시키고 뭐 하고 어쩌고 저쩌고 이제 하고 이제 토요일 일요일 날 이제 쉬니까 어떤 때는 뭐 저 광릉내 이런데 또 옆에 모시고 운전기사 하러 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네. 이런 방법이 있는 거죠. 네네. 그러다 보면 어느 정도 한 90% 이상은 또 원하시는 대로. 예, 원하는 대로 또 해주고 그래요. 네. 그 2009년에 예. 그 염상필 박사를 이제 만나가지고 예, 카이스트 예. 천연벽지를 예, 예. 가지고 이제 사업을 쭉 해오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전에 2008년부터 2009년 사이에는 어떤 아이템으로 하신 거예요? 그때는 사실 이제 제가 염상필 박사를 만나기 전서부터 이제 인테리어를 계속 했어요. 이렇게 이제 제가 직접 하지는 않고 제가 일부 이제 떠났다가 자영업을 하면서 하는데 그때는 편백 루바 이런 거를 가지고 이제 요즘에도 많이 해요. 그 가정집 보면은 뭐 황토방이나 이런 데 보시면 루바 돌려서 하면 굉장히 좋아하고 고가를 받을 수 있고 그때 2008년 9년도에는 편백 루바라는 원가 산정을 소비자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만큼 비용을 막 받을 수가 있었고 그쪽을 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편백 루바 가지고 방에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돌려주고 네. 그다음에 거실 같은데 이제 공사해주고 이런 쪽 많이 했죠. 그러면은 천연벽지를 만나서 원래 하시던 일도 같이 병행하신 건가요? 아니면은 천연벽지 처음에는 같이 병행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 사람들이 하나 갖고 있는 그게 있더라고요. 그
벽지와 루바는 사실은 저희가 그때 루바를 평당 24만 원을 받고 벽지는 우리가 프리미엄 벽지를 재료값만 7만 원을 받았어요. 그 시공비까지만 8만 5천 원 정도를 받았는데 루바 24만 원 받은 거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인정을 하는데 벽지 8만 5천 원을 받고 시공을 해주는 거는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네. 이 벽지가 어디까지 기능을 발휘할지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이 인정을 안 하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 점이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은 이제 이 편백나무가 수분을 흡수하는 게 굉장히 높은데 물을 굉장히 좋아해요, 편백나무가. 근데 사실은 저는 지금도 그 생각이 있어요. 저희가 연박사하고 카이스트 천연벽지를 만들었을 때 그 벽지가 더 저는 효과적이다. 저희가 실험을 했을 때 항균도 실험, 탈취율 실험, 여러 가지 실험을 다 했거든요. 근데 이 벽지는 그 약 32평 아파트의 벽지가 6면체 집중해서 바닥을 뺀 5면체의 도배가 되는데 32평 아파트의 벽지가 80평이 도배가 되면 습도 조절을 약 한 17리터 이상을 하거든요. 그래요? 예, 사실은 루바보다는 이게 벽지가 훨씬 더 효과적인 거고. 그러면 이 편백 벽지를 붙이면은 여름 같은데 습기가 좀 덜한가요, 방에? 그렇죠. 벽지는 이제 이게 루바는 그냥 원목 상태에서 시공이 되는 거고 이 카이스트 천연 벽지는 실제 종이와 종이 사이에 편백 분말과 이제 카이스트 알파1, 알파2를 저희가 카이스트 브랜드를 받았던 네. 그걸 이제 분말화해서 같이 넣거든요, 제품 자체를. 그러다 보니까 얘가 그 습도 조절 능력이 훨씬 난 거죠. 펄프가 앞뒤로 이렇게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 벽지가 저는 지금도 제가 재고를 많이 갖고 있는데 훨씬 더 실내 공기 개선에는 훨씬 더 낫다라고 판단. 근데 그렇게 기대를 하시고 효능도 좋은 제품이라고 믿으셨는데 네. 시장에서는 반응이 안 좋았죠. 왜 안 좋았을까요? 너무 고가였어요. 일반 벽지는 얼마인데요? 그때? 실크 벽지가 그때 당시에 소비자가 시공비 별도 했을 때 10,000원대 일반적으로. 야, 너무 비쌌다. 예, 10,000원인데 75,000원이었으니 이제 저희도 저렴한 건 한 2만 몇천 원짜리도 있었는데요. 네. 저희가 이제 강력하게 밀었던 게 공부방 벽지라 그래서 평당 4만 5천 원짜리 벽지를 소비자 직접 판매를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주장을 했어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 이제 한 집을 하는데도 뭐 몇백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프리미엄 벽지라면 700만 원, 800만 원씩 들어가다 보니 네. 저희가 이제 또 시장 경쟁력에서 밀리게 된 거죠. 사실은. 현재 그 염상필 박사님이 그린홈테크의 연구원으로 계시잖아요. 연구소장이요. 연구소장님. 예. 스카웃을 하신 건가요? 스카웃이 아니고요. 원래는 이제 그분이 유데코크린이라는 회사를 가지고 있었고 제가 전국 벽지 총판이었는데 2011년도에 제가 유데코크린과 그린홈테크가 합병이 됐죠. 예, 2011년 1월 14일 날. 네. 예. 그럼 같이 주주시네요? 그분도 같이. 주주는 아니고요. 주주는 아니고요? 예, 현금으로 인수한 겁니까? 네, 인수. 인수하셨구나. 예. 그러면 관련 그 카이스트 천연벽지 관련 특허들은 현재 다 그린홈테크에서 카이스트 천연벽지는 특허가 아니고요. 네. 예, 우리가 그 실내 공기질에 대한 특허하고 그 실용실한 2개가 있었는데 이 벽지는 특허가 아니었었어요. 브랜드는 카이스트였지만 특허 제품은 아니었습니다. 네. 연박사 갖고 있었던 건 실내 공기질 개선에 따른 기술에 대한 특허와 다른 그 알파1, 알파2로 인해서 포르말데히드를 저감시키는 실용신화를 갖고 있었죠. 어떻게 보면 이제 카이스트 박사님하고 예. 산학이 맺어진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물론 이제 난 인수를 했지만, 예. 근데 그런 식으로 보면은 사업가가 이제 어떤 기술에 대해서는 이제 원천 기술 없는데 이렇게 교수라든지 소위 말하는 전문가를 만나가지고 같이 뭔가 사업을 할 때 그럴 때 그것이 항상 뭐 성공하려는 보장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해보시니까 이런 교수라든지 연구소나 이런 쪽이랑 같이 이제 사업을 할 때 주의해야 될 사항, 그러니까 사업가들이 주의해야 될 사항이 뭐가 있습니까? 경험해 보시니까 이런 점은 좀 이렇게 같이 뭔가 공동 사업을 할 때 연구하는 분하고 이런 거를 좀 뭐 미리 체크 포인트라든지 주의할 점 그런 것도 좀 말씀해 주시죠. 글쎄 염상필 박사하고 일을 하면서 제가 하나 느낀 게 아주 나쁜 점은 뭐 발견을 못한 것 같은데 네.
이분들이 집중력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일을 그 제품 생산을 먼저 해야 될 단계가 있고 그다음에 먼저 생산된 제품을 가지고 그 미숙했던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찾아내야 될 때도 있는데 네. 이 공학들의 그 특성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분들은 자기가 개발하고자 하는 상품이 마지막 완성 단계에 100% 거의 가야 제조를 하자 그래요. 아, 근데 제 입장에서는 돈을 내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렇죠. 이거를 일단 제품을 만들어 보고 테스트를 거쳐서 다시 상품 개발을 해보고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분들은 그런 면에서 대화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좀 그 자기가 자기 캐리어에 대한 만족이 돼야 상품을 출시하는 이런 형태에 대해서는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버릇을 지금도 못 버려요. 지금. 네, 네. 예. 그러면 어쩔 수 없나 그런 건 어떻게 타협이랄까? 어떻게 그거는 좀 이렇게 설득이랄까? 그런 건 어떻게 하십니까? 설득 안 하죠. 그러면요. 명령을 내리십니까, 그냥? 그냥 만들어 그러죠. 그럼 만드나요? 그래서 인수하셨군요. 그것 때문에. 예?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는데 제가 이제 타협을 해서 딱 지는 사람이 강현숙이고 네. 강현숙이 나온 적이 없는 것 같아요. CEO 부인 예. 사모님이시고. 그래서 저는 제가 하겠다라고 마음 먹으면 죽어도 해야 돼서 예, 뭐 타협하고 뭐 그런 거는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네. 그러면 그 제가 듣기로는 그 천연 벽지를 가지고 한 100여 곳이 넘는 집을 무료로 시공해 주셨다고 들었어요. 예. 이것도 밀어붙이신 건가요? 하고 싶어서? 제가 꼭 실험을 해보고 싶었어요. 정말 그래서 제가 아토피 학교 카페 이런 기타 등등 여기저기 막 올려서 내가 만든 거에 대해서 나도 확인을 해보고 싶었어요. 진짜로.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벽지만 무료로 주겠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컨택을 했어요. 네. 근데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돼서 결국은 시공 해주겠다. 저희가 시공까지 공짜로? 예, 공짜로다가 저희가 해줬어요. 그 결과는 좀 어땠었나요? 대만족이었죠. 근데 대만족이 있으면 그게 좀 붐업이 돼야 되는데. 팔려야 왜? 되잖아요. 근데 이게 있어요. 그때 당시에 그 아이들 부모한테 저희가 사실은 그 동안에 사실 벽지 시공 후 전개되는 사항에 대해서 좀 올려주십사라고 이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그런 분이 거의 없어요. 정말 제가 후기가 후기가 없는 거는. 간증을 안 하는구나, 간증을. 이제 제가 놀란 게요. 무슨 이게 뭐야 무슨 모대 뭐 박사 뭐 이런 분들 뭐 미국의 의료원에 있던 뭐 교수님 와이프 이분들 저희가 진짜 가서 강의 아닌 강의 하면서 해줘야 됐어요. 네. 그리고 가구 포르말데이드 나오니까 가구 빼십시오. 장판 다른 걸로 갈아주십시오. 뭐 민속 장판지로 갈아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시공을 저희가 진짜 많이 해줬어요. 아이들만 해준 게 아니라 30대 40대도 해줬는데 네. 그 전화로는 문자가 많이 와요. 고맙다고. 개인적으로 감사합니다. 공개 간증을 안 하는구나. 예. 근데 우리 그린홈테크 홈페이지에는 이분들이 안 올려요. 컴맥 아닙니까? 컴맥? 그리고 제가 네. 그리고 저희가 사진을 찍어서 올리는 거. 개선된 거와 같이 올려서 비포 애프터. 해달라고 그렇죠. 하면 네. 그건 더욱더 안 해주시더라고요. 왜요? 공개. 그 자기 자신에 대한 뭐 사생활 노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근데 그때서부터는 이제 이건 아니구나. 근데 정말 제가 정말 가구 다 빼고 PBMD 가구 다 빼내고 장판 걷어내고 한 80% 이상은 개선된 것 같아요. 네. 정말로. 아니 그게 몇 년도였습니까? 그 무료 벽지 2010년도. 2010년도? 예. 2010년도면 그때 트위터 있지 않았나? 소셜을 그쪽으로는 저희가 사실은 생각 못했고요. 예. 그래서 이걸 함에 있어서 우리 연막사도 사실 끝까지 반대를 했었고. 제가 왜 사실은 그 무료 백집을 해주기에 했냐면 사실은 제가 만든 것도 검증을 해봐야 됐지만 제가 그때 염상필 박사하고 하려고 했던 사업이 하나가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 그 아토피 치유센터를 도심에도 만들 수 있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거든요. 내 자신한테.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아토피 치유센터 그러면 장성회나 이런 데 가서 산림욕하고 15만 원 내고 줄 서서 기다리다가 며칠 자고 오고 그러면 또 재발되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실내 공간을
그렇게 변화시키면 도심에서도 변화될 수 있다는 데 확신을 갖고 싶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거에 대한 확신은 지금도 있는 것 같아요. 있는데 비싸니까. 그렇죠, 비싸죠. 비싸니. 네. 근데 그 비싼 거는 그러니까 원가 절감을 낮춘다든가 이 방법은 없는 건가요? 아예 그렇게 비싸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건가요? 원가 부분이? 그때 우리 특수 원료를 국내에서 생산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 피톤치드를 분말화하는 거였는데요. 그게 이제 어떤 분말하냐면 편백 정유 성분을 일라이트에 함침시키는 건데 그게 우리나라에서 제조할 수 있는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일본에서 공수를 했고 그다음에 알파1이 있고 알파2가 있는데 알파2를 또 분말화하는 게 우리나라에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그때 비용이 많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일본에서 공수해서 만들다 보니까 비싸졌고 사실은 이제 저는 제가 우리 회사가 좀 더 알려지고 그러면 이 편백 벽지는 제가 다시 한번 꼭 해보고 싶은 사업이에요. 네. 일단 100개 데이터가 있으시니까 또. 그 데이터도 데이터인데 저는 제가 지금 여러 상품 뭐 물티슈, 오일 여러 가지 뭐 몇십 가지 제품 만들고 있는데 제가 물티슈도 뭐 국내 최초로 제가 그 편백나무를 이용한 기능성 물티슈 특허를 저희가 8월달에 받았는데 이게 지금 이제 사실은 이제 안정성 검사를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궁극적으로 제가 끝에 가서 하고 싶은 사업은 그 저희가 하고 있는 그 녹색 공간이라는 프랜차이즈 그 공부방 만들기 프로그램인데 그 환경 사업으로 인한 사업을 꼭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벽지를 활용해서. 예, 벽지를 활용해서. 근데 아까 그 벽지를 활용해서 그렇게 100개의 그 데이터를 만드시면서 이제 시도를 하셨잖아요. 예, 예. 근데 그 다음에 그걸 매출로 연결하기 위해서 매출처를 확보하기 위한 어떤 노력들을 하셨나요? 아 이제 제가 그때는 이제 그 오버추어가 통합이었죠. 그래서 이제 클릭 초이스 광고 하는 정도 뭐 네. 그게 이제 전부였는데 그게 매출로 연결이 돼서 또는 기업의 이익으로 다가오진 않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그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사실 그 적극적인 노력을 안 하셨다는 거네요. 아 적극적인 노력을 할 수 있는 재무 구조가 안 됐죠. 정확히 말씀드리면. 아, 예. 예. 그러면 이제 지금 이런 부분도 아마 힘드셨던 부분일 것 같긴 한데요. 사업을 해오시면서 초창기에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어떤 것이었나요? 제일 힘들었던 건 사실은 이제 저희 같이 이 소기업은 사실은 자금이고요. 그 다음에 마케팅이에요. 그리고 저나 우리 내부 직원들이 뭐 마케팅 이런 걸 전공한 직원도 없고 연박사도 기술 개발하는 거 외에는 뭐 제품 개발하는 건 외에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또 이제 건축 일을 오래 했던 사람이라 자금하고 마케팅이 이게 정말 힘든 거더라고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소셜을 이용해야 되고 지금 같이 무슨 뭐 파워블록을 어떻게 해야 되고 막 그때는 그런 관심도 없었고 저는 그냥 정말 진심이면 통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진실의 벽은 아무도 넘을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걸로만 그냥 밀어붙였어요.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진짜 최선을 다해서 만들면 언젠가 세월이 가도 판매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회사는 돈이 자꾸 고갈되고 네. 힘들었죠. 그게 가장 힘든 것 같아요. 마케팅 자금. 네. 또 은행에서 돈도 안 주고 저희가 5천만 원 대출 받으려고 그러면 쳐다도 안 보고 1억 받아달라고 쳐다도 안 보고 그렇잖아요. 그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지금 자금 얘기를 하셨는데 예. 그 R&D 그러니까 이제 예. 연구개발 쪽에 예. 13억을 네. 이제 쏟으셨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예. 실수도 많이 해가면서 네. 했죠. 예. 근데 좀 너무 무리하신 투자는 아니었나요? 좀 그렇게 특별히 심력을 쏟아가지고 그렇게 무리한 투자를 하신 이유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하면 끝까지 해야 된다는 게 있어서 끝까지 한번 해보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주변에서 진짜 많이 도와줬어요. 주변에서 그 조건 없이 제가 받은 돈도 한 2억 되고 네. 그 주변에서 정말 많이 투자를 받았어요. 그 이런저런 이유로 한 7억 정도 도움을 받았고요. 그래서 버틸 수가 있었고 이제 사업 처음에는 언젠가 대표 선수를 우리가 만들자. 불특정 다수가 사용할 수 있는 대표 선수를 만들면 그때 가서 수익을 창출해도 가능할 거라는 판단을 했어요. 그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진실로 가면 언젠가는 되지 않을까. 그 오기 하나. 근데 주변에 또 믿어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선배 후배들 정말 뭐 6천만 원, 5천만 원, 뭐 6천만 원 이런 형태로 조건 없이 주신 분들이 몇 분 계시고 또 투자 형태로 미래를 보고
성공하면 같이 윈윈하는 형태로 가자라는 식으로 받은 것도 꽤 되고 그래요. 네. 그분들이 그렇게 도와주셨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봐서 그 사람들 미친 거죠. 사실은 이제 저도 그런 미친 분이 필요한데. 네. 제가 봐서는 지금은 제가 물어봐요. 가끔 소주 한잔 하면서 물어보면 자기들도 미쳤다 그래요. 네. 지금 이제 그 시절로 돌아가면 안 도와줄 것 같다고 하는데 근데 그 시절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네. 근데 그 시절이라는 게 3년 전, 4년 전이지 않습니까? 네. 그때 뭐 특허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었고 뭐 연박사가 갖고 있는 기술이 전부였고 그래서 피톤치드 제품이 있어봤자 뭐 피톤치드 증유액 내지 정유 이런 형태만 있었고 그때 뭐 벤처 붐이 분 것도 아니고 그죠? 네.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2009년도 10년도 이렇게 안 좋은 상황인데 네. 어떻게 굉장하십니다. 그래도 몇 억을 그게 7억, 뭐 1억도 아니고 7억 여러분이 10만 이제 억을- 여러분이 도와주셨는데 그 중에, 여러분이 되게 예. 많으시네요. 그 중에 이미 인간관계가 좋으셨던 아니 거예요. 아무리 좋아도 그렇지. 야. 근데 이제 그 중에 사실은 이제 피톤치드나 이런 데 관련되신 분이 아니었고요. 무슨 뭐 정상화학원 하시는 분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무슨 뭐 건설회사 자재 납품하시는 분 이런 지인들이었었어요. 근데 이제 오래 알고 지냈죠. 네. 오랜 세월을 이제 한 15년, 20년 이렇게 알고 지내신 분이고 이제 그 중에는 이제 하다못해 공부상에 하는 분도 계셨어요. 예, 공부상에 하는 분도 계셨고 그리고 뭐 사회 대선배 뭐 조모 회장님 같은 경우에도 한 1억 5천 해주셨는데 그분들도 마찬가지고 예,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많이 도와주셨던 것 같아요. 네. 자, 근데 그것이 지금은 되게 큰 본인한테는 되게 큰 그렇죠. 아무래도 짐으로 좀 다가올 것 같은데요. 짐이라면 짐이고 아니라면 아닌데요. 네. 이제 그린홈테크가 이제 자리를 자꾸 잡아가면서 그분들한테 이제 어떤 그 받은 걸 돌려줄 수 있는 시점이 눈에 자꾸 보이니까 네. 이제 그분들한테 네. 감사한 걸 돌려줄 수 있는 시간이 네. 오는 것 같고 그래서 네. 부담은 아니에요. 네. 예, 이제 단지 고마운 게 음. 그분들이 그린홈테크 이제 인간 임성재와 강현숙을 믿고 도와주셨는데 제가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잘못됐으면 이제 정말 이제 죽어서도 제가 이제 갚지 못할 은혜인데 네. 지금 이제 눈에 보이는 그 가시권 안에 와 있으니까 예, 그 점에 대해서는 부담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감사하면 갚을 수 있다는 게 그게 감사한 거죠. 자, 그러면 근데 2012년도에 보니까 그 산림청에서 예. 편백나무를 뭐 공매도 하나 봐요. 이렇게 산림청에서 숲을. 근데 예, 거기 예. 35헥타르를 했는데 그 그린홈테크에서 그 중에 35헥타르 중에서 32헥타르 거의 뭐 90%를 거의 구매하신 걸로 돼 있는데 사실은 이제 네. 2011년도에도 공매를 저희가 혼자 한 건 아니고요. 네. 저희를 도와주시는 분하고 같이 했고요. 음. 예, 그리고 2012년도에도 지금 35헥타가 아니고 사실 네. 전체로 하면 50헥타예요. 네네. 실제로 1헥타르가 얼마 됩니까? 다들 그거 물어보고 네. 싶은데 무식하달까 지금 못 이제 물어보고 사실은 있었어. 이제 헥타 개념으로 공매가 되는 게 아니고요. 그 몇 네. 헥타라고 걔네가 공진하는데 네. 산림청에서 네. 그러면 이제 거기에 그 1헥타당 편백나무 수종이 몇 그루, 그다음에 삼나무가 몇 그루, 소나무가 몇 네네. 그루, 낙엽송이 몇 그루 해서 공지가 돼요. 네. 그래서 어떤 헥타라는 그 섹터 넓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가 모르는데 대략 한 몇 평 정도 됩니까? 한 대략 10,000평 이상이 되겠죠. 만 평? 10,000평? 1헥타가? 예. 1헥타요? 와, 그러면 35헥타르면은 35만 평. 네, 그 정도 되는 거죠. 그 땅을 나무만 사는 거죠. 땅은 안 산 겁니까? 땅은 안 삽니다. 땅은 그 돈 있으면 제가 이거 안 했죠. 난 땅까지 샀다고 했어. 야, 도대체 이분이 도대체. 그건 아니고요. 난 우리 고피디님이 오늘 한건 예. 하신 줄 알았어. 아니, 이게 아니. 편백나무를 공매를 하면 그 각 지역에서 연암군이면 연암군, 화순이면 화순에서 그 사이당 얼마,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입찰을 봐요. 입찰을 보고 이제 그 입찰 본 1위가 이제 전부 이제 공매 형태로 받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공매가 끝나고 3개월 이내에 이제 편백나무를 이제 전부 다 옮겨야 돼요. 옮겨야 돼요? 예, 전부 다 옮겨야 돼요. 그래서 1인이 개인이 할 수 있는 그런 캐파가 아니에요. 50헥타 정도를 그러겠네요, 예, 진짜. 비용은 뭐 몇 억 들어가는 게 별거 아니겠지만 사실은 이제 저희 도와주시는 분께서도
그래서 2012년도에 22억을 들여서 포천에 제재소를 줬어요. 네. 그래서 그 일정 부분을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건데 어. 그런 보관할 엄청난 공간이 있어야 되고요. 제재할 수 있는 모든 시설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타사와의 경쟁력은 나무 몇 그루씩 사다 팔지 않는다는 거죠. 대량으로 공매를 해서 노지에서 1년간 1년 이상 건조시켜서 그래서 거기 제재소에서 가공해서 이제 완제품까지 다 만들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제 시스템화돼 있다. 그럼 그게 하나의 뭐 수익 모델이 되는 겁니까? 그렇죠. 수익 모델. 대량 구매해서 원가 예, 절감. 원가 절감하고. 예. 근데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피톤치드 액을 뽑아내셔야 되잖아요. 그 나무로부터. 아, 그 나무에서 뽑는 게 아니고요. 아, 그 나무에서 예. 그게 아닌가요? 그 편백나무를 벌채를 해서 편백수를 축출하기에는 수익성이 전혀 없고요. 네. 편백나무가 벌채할 때 그 잔 가지를 이렇게 치고 나면 잎이 달려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이거만 이제 수거를 하는데 제 주인 중에 편백나무를 갖고 계신 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가지를 이제 가져다가 네. 이파리만 다 따요. 아, 네. 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이제 그늘에서 말리고 그다음에 세척을 해서 이제 증류 방식으로 이제 축출을 하는 거죠. 이 이파리 저거 말하는 겁니까? 저 예, 이파리? 예. 저 이파리죠. 저 이파리에서 그러면 그 추출액이 나오는 겁니까 나중에? 그렇죠. 고압 추출 방식인데 네. 예. 그 양이 어마어마하겠네요. 그 35만 평이나 되는 그 나무 그곳에서 나오는 나무의 아니 그 이파리니까. 나무에서 나오는 거는 그때 일주일이 지나면 못 써요. 사실은. 아. 100분의 1도 못 쓰는 거고요. 네. 예. 그래서 그 각 지역에서 벌목을 하거나 감벌을 할 때 이제 가서 갖고 오는 형태죠. 아, 네. 예. 저게 일주일이 특히 여름에는 저게 한 4, 5일만 지나도 뜬다 그래야죠. 변하기 시작을 해요. 가공을 안 하면. 근데 여기서 보면 지금 그 제품에 보면 그 편백나무 이게 추출액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근데 이제 편백나무에서 저 원액을 추출하는 것도 뭐 특허가 있는 것 같던데 다른 회사랑 뭐가 다른 거? 보면 제가 검색해 보면 뭐 요즘 뭐 피톤치드 해가지고 뭐 편백 같은 유사한 제품도 많은 것 같은데 예, 예. 거기서 만든 하는 어떤 천연 그것도 천연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거하고 천연 이거 맞습니다. 뭐가 다른 겁니까? 그리고 이제 제 지인이 특허를 갖고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저게 그 가장 중요한 게 그 몇 기압에 몇 도의 온도 가지고 몇 시간을 증류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아,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제 그리고 우리가 하는 방식은 이제 12시간 이상 24시간까지 하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30통을 증류를 할 것이냐. 예를 들어 300기압에서 할 것이냐, 400기압에서 할 것이냐. 그리고 온도는 100도씨에서 할 것이냐, 98도씨에서 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기술이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10통을 생산할 수 있느냐, 20리터짜리 말통으로. 네. 우리는 12시간 이상 24시간까지 증류하는 동안에 3통만 하겠다. 이게 이제 기술과 이제 노하우인 거죠. 네. 그래서 저희가 편백 증류액이 제가 이제 요 말씀을 드릴게요. 편백수라고 하면 온라인상 인터넷상에서 구매를 하시면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수돗물 같이 맑은 게 있고요. 하나는 편백 정유나 그 소나무 정유를 유화시켜서 만든 우유 같은 형태의 뿌연 형태 두 가지 종류. 네.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저희가 하는 방식은 그 투명한 형태가 아니라 약간 뿌연 느낌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그 편백 오일 성분이 수용성화 되는 과정에서 유화제를 섞지 않으면 약간 뿌연 느낌이 약간 와요. 네.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느냐에 대한 기술 차이인 거죠. 네. 그러면 그 뿌연 느낌이 유화제를 섞지 않은 상태에서라는 거는 오일 성분이 그만큼 많이 녹아 있다는 거거든요. 네. 요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오일성분에 대해서 뭐가 좋은 건데요? 이 편백 오일은 액기스 100%라고 하죠. 네. 예. 이 오일 성분을 가지고 화장품 만들고 의료용으로도 사용하고 그러거든요. 얘를 편백 오일이 0.25%를 유화시키면 0.25% 물과 함께 유화를 시키면 항균도를 80%에서 90%까지 나와요, 이게. 네. 근데 그 100%가 이제 농축액인 거잖아요. 근데 얘가 그 0.12% 이상 그 편백수에 녹어 있게 만드는 게 이게 핵심 기술이에요. 네. 그러면 이게 이제 오늘도 제가 그 물티슈 업체하고 연구원하고 아까도 통화를 했는데 제가 지금 우리가 자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 하는 게 있어요. 제가
그 물티슈 공장 연구소에 제가 보낸 편백 증류수가 1년이 지난 거예요. 피톤치드라 하면 시발성이 날아가죠. 일반 그 비닐이나 병에 싸놔도 날아갑니다. 시발성은. 네. 예. 근데 제가 자신이 있으니까 1년 지난 거를 연구소에 우리가 개발한 물티슈 안정성 검사를 하라고 보내지 않겠어요? 이제 요게 자신감인 거죠. 타 물티슈. 그러니까 저도 이 천연 물티슈에 대해서 궁금한 게 하나 있었는데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차세대 정말 기대하고 있는 우리 그린홈테크의 그 정말 미래 산업인데 전략 산업인데 아이템인데 네. 그 원래 이제 물티슈에는 방부제 그 보존하기 항균을 위해서는 그런 화학 첨가물이 들어가지 예,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근데 지금 여기는 천연재료 7종을 첨가를 해가지고 방부제 화학 성분을 넣지 않으면서 완전 천연 물티슈로 이제 만드셨다고 그래요. 예, 예. 그 7가지 그런 천연 성분을 통해서 어떻게 그런 항균 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지 저도 그게 좀 궁금합니다. 제가 이제 우리가 내부적으로 특허가 나오기 전에 그 천연 방부제를 찾았어요. 근데 도저히 찾을 방법이 없어서 저희가 이제 오일하고 저희 증류수 축출 방법에 대한 저증류해 가고 생약 성분 7가지를 넣고 저희가 계속 실험을 해봤어요. 그래서 항균 실험은 저희가 5번을 했는데 5번을 다 99.9% 이상 황색 포도상균, 대장균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실험 데이터를 얻었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곰팡이균이에요. 물티슈는 이제 물티슈라 하면 75%의 수분과 부직포가 같이 있어서 곰팡이가 발생하기 가장 좋은 상태인데 어떻게 해야 안 쓰는지 곰팡이가 생기지 않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했고 올 초에 2월 달에 저희가 한번 곰팡이 실험을 한번 했고요. 네. 그리고 3월 달, 4월 달에 이제 또 한번 했고 요번에 최종으로 지금 3주차 실험을 저희가 통과를 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그 서울대학교에서 저희 증류수를 가지고 성분 분석을 할 때 여기가 들어있는 알파텀이나 캄포라든지 이런 성분들이 이 항균 작용을 하는 그 원인을 제공하기 때문에 항균을 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의 어떤 자신감이 있었죠. 나름대로. 그랬으니까 제가 이제 1년 지난 제품을 보내서 실험을 하고 있는 거고 마지막에 이제 1주차 남았습니다. 아니 그래서 그게 만약에 상용화가 된다고 가정했을 때 네. 그게 지금 현재 있는 물티슈하고는 되게 보다 비쌀 거 아닙니까? 옛날에 천연 벽지 옛날에 그 벽지처럼 그린 벽지처럼 되게 비쌀 것 같은데 또 그 네. 시장에 설령 이제 인가를 받더라도 네. 어떻게 이제 그것도 고가일 텐데 그 식당이라든지 그걸 많이 쓰는 그 소비자 그런 데다가 어떻게 그거를 또 그 상품화시켜 성공시킬 전략은 뭡니까? 저희는 이제 첫째로 그 식당이나 이런 데 공급할 생각은 전혀 없고요. 그러면요 어디요? 그 베이비용 물티슈하고 그 여성 청결용 물티슈, 미용용 그리고 이제 저희가 지금 우리나라 사회가 지금 1인 세대가 한 450만 세대가 돼요. 전국적으로. 그 전체 세대 대비 한 25%. 그다음에 이제 그 아웃도어나 그 이쪽 이제 인구, 네. 이제 캠핑 쪽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개발하려는 게 물티슈 외에 그 행주, 걸레포, 그다음에 이제 그 애완동물용 있죠. 네. 예, 그 애완동물이 이제 우리나라 인구보다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우리나라 인구보다 애완동물도 많습니까? 예, 우리나라도 많아요. 그런가요? 또 그 편백수 펜용 그래서 저희가 하려는 매뉴얼 한 7가지 정도. 근데 이제 아까 우리 고 PD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러한 기존의 경쟁 제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것들에 비해서 가격대가 어떻게 되나요? 소위 인터넷상에서 오가닉 물티슈나 기능성 물티슈 제품에 비해서 저희가 저렴하죠. 아, 그런 오히려 예. 기능성보다는 저렴하다. 더 저렴해요? 예. 그럼 대신 일반적인 그 물티슈들 있잖아요. 예.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 일반적인 제품들보다는 얼마 정도 비싸나요? 일반적인 물티슈 그냥 마트 가면 뭐 2,000원짜리 이런 물티슈가 있죠. 네네. 저희가 지금 소비자가로 책정한 게 3,600원이에요. 아. 70매 베이비용. 그 기능성들은 보통 얼마 정도 하죠? 기능성 물티슈, 소위 오가닉 물티슈라고 하는데 이제 그건 방부제를 넣어서 만든 이제 어떤 오가닉 형태의 물티슈인데 얘네들이 보통 기본적으로 팔리는 게 2,800원대부터 5,000원, 7,000원대까지 있습니다. 네. 기능성 물티슈 써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야, 꽤 된다. 어떤 용도 썼어요? 아이들 어릴 때는
어떤 데 쓰셨어요? 미용용으로? 꽤 쓰는구나. 저런 시장을 지금 노리시는 겁니까? 저희가 판매하고자 하는 게 사실은 뭐 이런 아주 메이저를 통한 판매하고 사실은 이제 특정 판매라고 해서 한의원, 피부과 아니면 뭐 동물병원, 뭐 그 소아 전문 병원 이런 데가 저희가 앞으로 가야 할 판매 루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도 2년 동안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네. 그 특수 판매성을 띠는 형태로 갈 것이고,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오프라인 이런 쪽의 판매 내지 이런 거 좀 절대 이마트 그런 데는 안 팔겠다? 글쎄요. 그 저희가 지금 보는 형태로는 그래요. 지금 뭐 오픈 마켓이라든가 뭐 이런 그 가격 경쟁력 하는 데서는 일단 안 팔겠다. 예. 저희 생각은. 뭐 티슈 이외에도 그 자사 브랜드인 편백수를 통해 가지고 뭐 많은 제품들을 팔고 계시잖아요. 네. 또 가장 인기 상품은 뭔가요? 편백수 중에서요. 네. 편백수 중에서는 새집중후군용이 가장 많이 나가는 것 같고요. 대량으로 판매가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보시면 저기 차량용 제품도 좀 많이 나가는 거고요. 차량 제품이 좀 가운데 있는 겁니까? 예. 그리고 이제 저희가 재고가 없어서 못 파는 것 중에 미스트가 지금 재고가 없어요. 미스트가 뭔데요? 얼굴에 이렇게 뿌리는 안개 분사 형태로. 건조. 예. 그래요? 예.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작년에 한 8,000개 만들었는데 지금 재고가 전혀 없고요. 예, 그래서 그게 헤어 토닉은 좀 덜 남아 있는데 미스트는 지금 사실 전혀 재고가 저희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 미스트하고 우리 물티슈하고 지금 우리 내부적으로는 패키지 상품화 하려고 그러거든요. 네. 예. 근데 저기 보면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베개지 않습니까? 예. 휘ton치드 베개인데. 예, 편백나무 네, 베개. 편백나무 베개인데 저거 처음에는 좋겠지만 저것도 쓰다 보면 유효 기간이 나중에 저 날아갈 거 아닙니까? 저게 사실은 한 향이 유지가 되는 게 제가 지금 한 3년 전에 저희가 만들었던 책상을 지금도 제가 쓰고 있거든요. 회사에서. 네. 근데 저게 이제 큐브 형태, 사각 형태로 만들어진 게 저게 한 1년 정도 지나면 향이 날아가요. 근데 이제 저기에 그 다시 꺼내서 물을 분사하면 또 한 6개월 정도는 또 향을 유지해줘요, 제가. 네. 그래서 1년 6개월에서 1년 9개월 정도 사용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영구적이진 않은 것 같고요. 근데 저거 보니까 제가 문득 궁금한 게 하나 떠올랐는데요. 네. 아까 이 피톤치드가 나무들이 병충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예. 그런 게 뿜어내는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집안이라든가 우리 몸에 이게 그 향기가 나면 피톤치드가 발라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뭐 모기라든가 이런 거 쫓을 수 있나요? 그건 집에 모기가 많나 봐요? 바퀴벌레라든지 뭐 그런 거. 아니 한번 해보고 사내. 근데 편백숲에 가면 모기나 파리가 없는 건 맞아요. 그래요? 근데 저희가 생산하는 저 편백 베개 2kg짜리 베개를 가지고 모기나 파리를 뭐 퇴치하고 그 정도는 아닌 거고요. 편백나무에서는 피톤치드가 제일 많이 나오는 데가 잎이에요. 네. 잎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편백나무 숲을 가면 모기나 여기 없죠. 파리 같은 게. 근데 이제 저 베개를 빈다 그래서 그 곤충들이 안 오는 건 아니고요. 이제 근데 저 베개를 베고서 이제 코 고르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심신 안정이 안 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저희가 피드백을 받아요. 사실은. 저런 뭐 원액 같은 거, 편백 수 같은 저것을 목욕할 때 넣고 저걸로 온몸을 쫙 하면 뭐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저 편백수로는 별 효과를 못 보고요. 편백 오일이 아까 말씀드린 그 농축된 그 오일. 편백 오일을 몸에 바른다. 그럼 뭐가 좋아져요? 근데 몸에 다 발라, 전체 다 봤어요. 오일을 다 바르는. 미끄러워. 뭘 하지? 다 바른다면 뭐 하지? 일단은 너무 비싸서 못 바를 거고요. 네? 너무 비싸서. 비싸서요? 예. 얼마나 비싼데요? 저게 뭐 비싸도 뭐 저희가 10ml에 24,000원씩 팔아요. 10ml. 예. 10ml 못 바릅니까? 10ml는 다 몸에 다 바르는. 매일 바르시려면 아마 연봉이 한 1억 넘을 거예요. 아니 특별한 날만. 예. 저걸 바르면 뭐가 좋아요? 몸에 바르면 저걸. 그렇게 몸에 바르기엔 너무 과도한 것 같고요. 아니 피톤치드를 몸에다 바를 특별한 날. 저거는 이게 호기심이 나서 이제. 목욕할 때. 네, 목욕할 때. 목욕할 때 욕조에 몇 방울 정도. 그러니까. 몇 방울 정도 떨어뜨리는 정도도
그 살림력 효과를 충분히 누릴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요게 이제 편백 오일 같은 경우에는 그 아이들 베이비 오일 같은 거나 이제 그 바디로션 같은데 네. 희석해서 많이 사용을 하세요. 네. 그리고 화장품 용도로도 많이 쓸 수 있고. 네. 저희가 만드는 그 비누에도 저거 넣거든요. 오일을. 아 저거 좀 뭐야 목욕탕에요. 저거 한두 방울 딱 떨어뜨리면 네? 예, 들어가서 예. 목욕 딱 하면 저게 정력이 좋다 그러면 엄청 팔릴 텐데. 그런 질문 가끔 받습니다. 과대 광고로 그 다음에 네. 아니 여성들이 되게 미녀가 된다. 피부가 엄청 좋아진다 그러면 저또 물론 과대광고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근데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이게 분명히 이제 아까 그 어떤 그 물티슈도 나오고 여러 가지 나오다 하더라도 이제 다른 데서 네. 여기처럼 뭔가 그 공법이라든지 그런 것이 완전 처형이 아닌 데서 그 마케팅을 예, 마케팅을 아주 잘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뭐 이렇게 대기업 같은 데서 해가지고 막 뭐 또 소녀시대 나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막 그러면은 그런 데랑 나중에 경쟁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지금 여기서도 사실 우리 이런 시간에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매번 소비자를 만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없고 이 아까 진심이 통한다 했지만 이 진심을 이걸 어떻게 알릴 겁니까? 지금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지금 뭐 대기업이 뛰어들기엔 아직은 피톤치드 관련 사업이 그 정도로 크지는 않고요. 네. 예. 그리고 지금 저희가 판매하는 곳이 이제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물론 뭐 서울시 단오리 매장, 뭐 네. 명품마루, 뭐 기타 저희 대리점들, 뭐 KCC, 뭐 행복한 세상 이런 데 계속 늘어나고 있고 저희가 이제 내년 1월부터는 이제 대구백화점 신세계 계속 들어가거든요. 아, 그래서 계속해서 여기 판매하는 망이 넓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그 지사 계약이 계속 되고 있잖아요. 네. 또 지사 판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내년 1월서부터는 그 온라인 광고나 오프라인 광고 계획을 저희가 나름대로 세워놨어요. 그래서 네. 지속적인 광고를 저희도 이제 할 거고 그리고 제품을 지금까지 저희 제품 사가신 분들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좋고 또 입소문으로 재구매가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지금도. 네. 아 진짜 그런 식으로 구전이라든지 입소문이 좋다면 이거 그 네트워크 마케팅하는 쪽에다가 이렇게 틀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아메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네트워크 마케팅이 구전 마케팅이지 않습니까? 그런 쪽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거는? 지금 이제 우리 아메이 쪽은 아직 뭐 이런 쪽은 생각은 안 해봤는데 네. 그 사실은 물티슈 제안서를 아메이 쪽에서 요청을 한 건 있어요. 네. 근데 저희가 제품 생산 완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이제 기본 서류만 저희가 넘겼고 네. 그래서 아직은 뭐 진전되는 건 없어요. 저는 사실 이런 제품을 볼 때마다 이런 생각. 이거 정말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소셜 마케팅 정말 그 잘하는 사람들이 이런 아이템을 갖고 한다면 과연 성공할까? 그러면 그런 사람들 이걸 갖고 어떻게 소셜 마케팅을 할까? 예? 원론적인 거 말고 실전 갖고 그런 걸 한번 해보는 것도 되게 그 한번 그런 생각 없으십니까? 있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온라인 마케팅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견적을 다 받았고요. 예, 그래서 그 진행을 하고 있고 아마 저희가 12월 달 되면 그쪽 온라인 마케팅 쪽에는 아마 계약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 거라고 봐요. 네. 예. 그쪽 전문 업체에서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네네. 지금 그럼 그 국내 시장은 이제 그런 계획들을 세우셨는데 예, 예. 혹시 그 수출 생각해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사실은 뭐 저희 회사에 그 일본 쪽에서도 한 두세 팀이 왔다 갔고요. 예. 중국 쪽에서도 상해 쪽에서도 왔다 갔고 했는데 저희가 아직은 수출 쪽은 뭐 그다지 크게 아직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일단 내수 시장 확충이 더 중요한 거라고 보고요. 네. 그래서 이제 한 1년 후쯤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해외 시장은 지금 어떻습니까? 이런 류의 제품들이 뭐 어떤 메이저 회사라든지 어떤 그런 것이 있나요? 아니면 이런 시장이 아예 없습니까? 해외 시장에는 지금? 일단 일본이나 이런 데는 뭐 편백나무 자체가 없으니까 네. 저 중국 같은 경우 중국 예, 없어요? 아예? 예, 중국 같은 경우는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대만에서 소나무 오일을 가공해서 납품하는 업체를 제가 아는 업체가 하나 있고 일본에서도 일본 제지 다케다나 이분들이 오셨었는데 오사카 쪽에서도 오고 근데 그쪽은 우리가 진입 장벽이 좀 넓어요. 너무 높아요. 네네. 예, 그래서 네. 그쪽에서 편백 증류나 오일을 생산하는 기술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섰다라고 인정을 하는데 저희가 진입하기엔 장벽이 너무 높은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보기에는 중국 쪽인데 음. 예, 중국 쪽은
조금 더 시간이 지나야 좀 이제 저희가 한 5년 6년 전에 피톤치드를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됐잖아요. 네네. 소비자분들한테 편백나무는 이렇습니다. 뭐 피톤치드는 이런 거고 편백 정유는 이런 거고. 근데 이제 중국은 아직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럼 중국 사람들은 피톤치드란 말 잘 모르는. 모르죠. 거기는 아예 이게 편백나무가 없다고 예. 그러니까. 그쪽은 이제 그쪽에 있는 거는 이제 편백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제 화백이라는 게 소나무과인데 네. 우리나라 그 국립산림과학원 정문 앞에 가면 오른쪽에 쭉 심어져 있는 게 있어요. 네. 이게 이제 일반인들 그 편백을 하시는 분들도 화백하고 편백나무 구분을 못 해요. 아니 뭐 우리 껌 뭐죠? 껌 브랜드 있잖아요. 그 뭐야? 그 자일리톨? 자일리톨. 예. 예. 그게 전 세계적인 이제 자일리톨 우리 껌 살 때 자일리톨 사잖아요. 그런 것처럼 뭔가 이것을 그런 이제 글로벌한 이게 편백하면 이제 뭔가 아까 피톤치드 같은 걸로 해서 뭔가 추출물을 해가지고 뭐 그런 식으로 뭔가 브랜드 하실 생각 그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자일리톨처럼.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사실은 이제 차량용 일본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아토피나 이게 환경성 질환이 이중창 문화가 들어서면서부터 발생했는데 지금 중국이 그렇거든요. 중국이 이제 이중창 문화고 이제 그러다 보니 이제 아토피나 환경성 질환이 많이 생기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쵸, 저희가 중국 공해도 심한데. 예, 저희가 보는 거는 이제 저희가 지금 개발하는 물티슈나 차량용이나 아니면 저희 오일 이런 거는 중국 쪽에 수출할 생각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다. 네. 예. 하실 때 뭔가 자일리톨도 보면 거기 껌 살 때 보면 맨 위에 R이라고 붙어 있잖아요. R이라는 게 그게 뭔가 특허 뭐 이렇게 상표도 그런 거 아닙니까? 어떤 그런 것처럼 그런 것처럼 지금 피톤치드야 저것도 저거야 뭐 제너럴 용어니까 저걸 잡으실 수는 없겠지만 예, 예. 중국 그런 거 할 때 그냥 단순하게 뭔가 그런 자일리톨처럼 예, 예. 그런 걸 하나 빨리 만드셔가지고 예. 그 뭔가 공인 받으셔가지고 그 브랜드를 한번 확 그냥 미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만약에 중국에 저런 게 없다면 지금. 네. 이제 뭐 일부 상품 국내에서 가는 게 있긴 한데 네. 대만 쪽에서 들어가는 뭐 가짜도 있고 한데 저희가 그 편백수 저게 저희가 상표 등록이 돼 있어요. 네. 저 상표로 편백. 중국이니까 사실 편백수 저것도 뭐 한자로 해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래서 저게 저희가 물 숫자를 안 쓰고 빼어날 숫자를 썼는데 네. 저희가 저기 상표 등록을 해놨기 때문에 그 모든 상품은 이제 우리 물티슈 이름도 순수한 편백수예요. 네. 단순하게. 괜찮네요. 네. 혹시 그 제품은 직접 공장을 가지고 제조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위탁업체 그 OEM 방식으로 제조를 하시나요? 전에는 제가 공장을 2010년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가구 공장도 인수하고 해서 했는데 이거 직접 제조는 저는 안 하는 게 맞다. 너무 리스크도 크고 그래서 저희는 지금은 OEM 형태로 거의 다 가는 게 하고 있어요. 근데 그 OEM 방식으로 가면 뭐 장점은 뭐 이제 리스크가 이제 줄어드는 거랑 뭐 비용 절감이 있겠지만 뭐 단점도 분명 있을 거잖아요. 그냥 OEM 방식으로 전면으로 갔을 때 단점 같은 건 뭐 없나요? 품질 관리라든지 뭐. 품질 관리 같은 경우에도 우리 회사 같은 경우는 그래요. 뭐 화장품을 만든다, 샴푸를 만든다 이럴 때도 우리가 원료를 공급해서 우리 직원을 저희가 보내요. 검수만 철저히 하시고. 예, 검수 철저히 하고 또 이제 베개 피나 아니면은 뭐 우리 패드 이런 거 생산하는 업체 우리가 이제 우리 회사에 납품하는 업체 중에 한 두세 개 회사 빼곤 전부 선입금 내지 현금 결제예요. 네. 단 제품 퀄리티는 최고여야 된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하나 업체들을 부르면 하는 말이 있어요. 자, 이 자리에서 선입금 해달라면 해줄게. 대신 퀄리티 여기까지 맞춰라. 아니면 네가 물건 납품과 동시에 내가 현금 줄게. 네. 이제 오래 해왔던 분들만 2월 결제하고 있는데요. 이제 말일을 끊어서 2월 10일 날 현금 100% 결제해주고 그래서 보니까 이제 화장품이나 이런 거 만들 때는 저희가 직접 가서 네. 원료 원료 갖고 가서 배합하는 거 보고 저희가 이제 물티슈 같은 경우도 이제 제가 만드는 게 이제 우리가 이제 생약 성분 7가지하고 오일하고 편백수를 갖고 가잖아요. 그 이거를 안양에 있는 모 공장에서 배합을 해요. 그리고 물티슈 공장으로 화성 공장에 갖고 가서 배합하는 거 보고 10,000개 생산은 하루는 다 만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배합 통에 들어가면 이제 거기서 인위적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이제 거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하는 조건이 결제 조건이 그래요. 거기도 발주와 동시에 50%, 출고 전 50% 선입금 네. 하는 조건. 대신에 이제 우리 조건대로 만들어 줘라. 요게 이제 우리 회사가 하는 방법. 아니 근데 뭐 그렇게 해서 어떤 뭐 품질 관리는 좀 될 수 있겠지만 예. 말씀드리면 그러면 이제
현금 흐름이 되게 안 좋을 것 같은데 왜냐면 선입금이라니까 다 주시면 물건 받아가지고 판매도 금방 될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근데 이제 되게 말씀드렸다시피 예, 지금 이제 저희가 몇 년씩 고생하다 보니까 예. 어느 정도 현금 흐름은 크게 이렇게 지장받지 않는 이걸 저희가 이제 뭐 코레일이든 여기든 저기든 뭐 백화점이든 이걸 결제가 들어오잖아요. 또. 또 기본 고정 물량이 나가니까요, 예, 지금요. 기본적으로 8년 이후로 나가고 네. 예를 들어서 월 1,000만 원이 팔리는데 1,000만 원이 재고로 갖고 있고 1,000만 원어치 우리가 자금만 갖고 있으면 되잖아요. 네, 네, 여기에 네. 여유 자금만 있으면 되니까 네. 그러니까 도합 한 3천 정도가 필요하면 네네. 그 정도 비용은 이제 회사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네, 네. 원활히 돌아가는 거예요. 아, 그럼 이제 이렇게 창업을 하시면서 이제 참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셨는데요. 예. 창업을 하실 때 분명히 내가 이 사업을 이 아이템을 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이런 결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으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현실이 그 기대감에 따라주던가요? 시간이 갈수록 따라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많이 힘드셨죠. 예, 정말 엎어고 싶은 심정이 수도 없이 많아요. 이런 과정에서 가장 힘드셨던 가장 큰 고민이 어떤 것이었나요? 이 사람들이 그러죠. 소위 너 왜 남들 하는 거 해서 속 썩냐? 잘하는 거 하지. 네. 이제 그런 게 이제 그러면서 자금 힘들고 그런 게 그게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펀백 피톤치드가 사실상 이제 또 대중적으로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한 게 2012년, 13년 들어오면서 좀 좀 알려지기 시작을 했는데 그 전에는 저보고 다들 그런 얘기했죠. 너 왜 힘든 거 하냐? 기술 있겠다. 뭐 그쪽으로 계속 가지 왜? 그러니까 인테리어 그쪽으로. 예, 이쪽으로 가서 힘들게 하냐 그러는데 저는 이제 근데 역으로 봤어요. 인테리어는 사양 사업이고 네. 피톤치드 이 환경성 사업은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사업이다. 근데 이제 이거는 제가 그 유추했던 어떤 미래지향적 사업에 맞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미래가 좀 자꾸 머니까 지금 문제가. 지금 이제 회사가 어떤 재무적인 면에서 우리가 많은 비용 자금을 축적해 놓지는 않았지만 네. 그래도 뭐 손익분기점은 이제 넘었고요. 아, 네. 네, 그래서 그 작년 대비 매출이 많이 막 올랐다 그러기보다는 이제 제가 이제 지난 세월을 보면 10년, 11년, 12년 또 올해 이런 게 이제 판매 장소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그러기 네. 때문에 저는 앞으로 네. 그 충분한 제가 5년을 고생을 해서 5년간을 더 고생을 해야 되고 아니면 이 결과물이 20년 후에 온다 그러면 이 사업을 안 하겠지만 네. 지금 이미 BP 넘었고. 네, 이미 이제 넘어선 상태에서 제가 보기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파되고 있는 거예요. 네. 소비자들 뇌리에 피톤치드와 편백에 대해서 빨리빨리 인지하고 있고 또 이제 저희가 그 중에 가장 메리트로 보는 게 편백 피톤치드 우리나라 메이저 기업이 없어요. 물티슈 시장도 사실 메이저 회사라고 할 수 있는 업체가 없고 국내에서 이 사업은 정말 할만하다. 네. 우리 같은 중소업체가 사실 지금 뛰어드는 분들은 괜찮아요. 우리 같이 그냥 먼저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뛰어드는 업체들은 많이 고생했고 많이 도태됐어요. 제 주변에도. 네네. 지금은 할만한 시점은 왔다라고 봐요. 하여튼 사장님이 우리 이사님이 물론 이제 CEO 사모님도 네. 마찬가지시겠지만 정말 뚝심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보이지 않는 미래를 위해서 계속 희생해가면서 고생해가면서 꿈을 이뤄나가시는 모습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런 면은 정말 대단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거 아니면 이제 할 게 없었어요. 아니 좀 그럴 때는 저기 사인이 근데 사실 제가 우리 이사님이 말씀하시지 말라 그랬는데 네. 말씀을 좀 드려도 될까요? 이게 그러지 마시고. 그러지 말까요? 가슴 아픈 것 같아. 나도 또 내일 모레 머리 아파요. 또 가야 돼서. 네. 그래요. 이따가 하여튼 뭐 방송 말고 이따 오프라인으로 네. 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정말- 사실 되게 지금 골치 아픈 일이 생기셨는데 오늘 방송 때문에 나오신 거거든요. 네. 사실 이렇게 말씀하실 지금 계제가 아닌 거예요 지금요. 이따가 그러니까 정말 사업을 한다는 거는 저는 이렇게 정말 별의별 변수들이 네. 항상 닥칠 수 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운을 잃지 말고 그걸 하나하나 극복해 나가는 그 과정이 사업이 아닌가. 성공을 향해 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더군다나 그 아까 우리 대기실에서 좀 말씀 나누면서 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선생님 지금 여러 가지 뭐
변수가 많지 않습니까? 골치 아픈 일도 많고. 그럴 때 어떻게 뭐 버티시게 되는 뭐 그래도 어떤 뭐 팁은 아니지만 좀 그래도 좀 힘들 때 어떻게 하십니까? 아까 제가 네. 처음 기조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를 믿어주시고 같이 오신 분들이 그분들이 힘이에요. 제가 힘들고 접을고 싶을 때도 많았을 때도 사실 그분들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를 믿어줬고 회사를 믿어줬기 때문에 내가 조금 힘들다고 그래서 좀 내가 조금 배고프다 그래서 접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네. 저를 믿어준 사람들에 대한 믿음 그게 전부인 것 같아요. 네. 그분들에 대한 고마움 접을 수가 없더라고요. 네. 정말. 네. 그렇죠. 그런 책임감. 네. 자, 그러면 이제 뭐 Q&A 시간 갖도록 하죠. 예. 이제는. 자, 여러분 질문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준비해 주고요. 마이크 좀 준비해 주고요. 자, 여기 편백나무 나 미리 알고 있었다 손 들어보세요. 저는 사실 몰랐어. 와, 웬일이야? 나는 야. 고피디. 알고 있었어요? 원래? 알고 있었냐 편백나무? 편백나무 아니 그러니까 편백나무. 자세히는 모르고 그냥 편백나무는 들어봤어요. 뭐또 안 들어봤으면서 또. 피톤치드는 확실히 알고 있었고. 저도 피톤치드 저는 근데 피톤치드 알고 있었죠. 자, 마이크.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이병력이라고 하고요. 회사에서 하고 있는 일은 인사총무하고 재무회계 쪽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요. 아까 제일 잘 팔리는 1등 상품에 대해서 재고가 없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굉장히 좀 의아했거든요. 예. 재고 관리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재고가 없을 예. 상황이 됐는지 좀 예. 궁금합니다. 저희가 이제 미스트를 만들 때 제가 욕심이 좀 과했어요. 그게 왜냐면 일반 미스트라면 충진병에 그죠? 충진병에 질소와 용액을 같이 넣어서 분사를 시키죠. 내지는 아니면 펌핑식으로 눌러서 이렇게 분사하는 방식이 두 가지 방식인데 저는 제가 100% 천연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파우치 형태를 고집했어요. 저희 용액을 안에다 가두고 안에 주머니에 넣고 겉에 질소를 넣어서 이중 용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안개 분사 꼭지는 스위스에서 수입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자금이 없으니까 이게 지금 대형 화장품사에서 만들 때 틈새를 들어가서 만들어야 됐어요, 저희가. 그래서 제조할 수 있는 그게 안 됐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게 우리가 천연이로 가는 거에 대해서 양심을 속이지 말자는 논리로 이제 저희가 그렇게 만들었고 처음에는 소비자분들이 흔들어도 질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남아있는 잔량이 남아있는 느낌이잖아요. 찰랑찰랑 소리가 나니까. 근데 이분들이 잘 모르시니까 맨 처음에는 이게 바꿔달라고 자꾸 해주는 거예요. 환불해달라고.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접근하기가 굉장히 힘들었던 거죠. 거기는 이제 5천 개, 만 개는 생산량이 아니에요. 5만 개, 10만 개 단위, 20만 개, 30만 개 이렇게 주문을 해야 정주문을 할 수 있는 형태였어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힘들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어느 정도 이제 그거를 뭐 몇만 개 만들 수 있는 위치에 와 있기 때문에 그건 다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물티슈도 이제 생산 라인업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다시 만들어야 되겠다는 거죠. 네. 재고 관리가 그러면 앞으로는 잘 된다고? 네, 그렇죠. 제가 듣는데 되게 걱정이 돼가지고요. 이제 판매도 이제 많이 바뀌어서 좋아졌지만 제일 저희가 이제 미스트에 대해서 힘들었던 부분이 그거였어요. 처음서부터 남들처럼 플라스틱 용기에 넣어서 펌프 형태로 하던가 아니면 에프킬라 같이 그냥 집어넣어서 질소와 같이 넣어서 쭉 뿌려서 쓸 수 있는 걸로 했으면 편안하게 만들 수 있었는데 저희 그러다 보니까 제조 원가도 올라가고 그렇죠. 예, 많이 힘들어졌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고 쪽에 문제가 좀 있었어요. 예. 근데 어릴 때 뭐
천연에 대해서 어떤 뭐 트라우마가 있었습니까? 왜 이렇게 천연을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네. 왜 천연을 그렇게 막 아주 뭐 제가 천연 어떤 트라우마가 아니고 저는 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어릴 때 뭐 인공 감미료만 먹으시는지 왜 이렇게 천연? 예를 들어서 이제 네. 여기에 0.1%의 화학 물질이 들어갔으면 0.1%의 화학 물질이 들어갔다 그러고 네. 안 들어갔으면 안 들어갔다 그래야지. 근데 아. 이래야 0.1%의 화학 성분이 들어간 건 천연이 아니죠. 네. 예. 네. 이런 제품을 뭐라 그러냐? 친환경 제품이라고 하죠. 네, 그렇죠. 네. 소위 네. 오가닉 제품이라고 하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천연 제품은 얘조차도 들어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예. 그리고 그 차이가 네. 굉장히 미묘한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차이인 거예요. 아 근데 그 차이는 알겠는데 그걸 왜 고집하시냐고요? 도대체 왜? 양심이라고 생각해요. 양심? 예. 예, 기억을 하면서. 천연에 대한. 예. 이제 100% 천연이 아니고 0.1%가 혼합이 된 걸 천연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양심이죠. 네. 예. 어떻게 보면 여기에 답이 있는 게 아닐까요? 네. 주변에서 막 돈을 조건 없이만 밀어주셨던 것은 이런 그 평소에 어떤 성격이 어떻습니까? 네. 좀 성격이 좀 고지식하신 성격이십니까? 어떠십니까? 아니, 또- 아니, 그냥 궁금해서. 고지식한 편이죠. 그러신 것 같아요. 예, 보수적이고. 네. 그렇죠. 예. 유연한 성격이면 이러지 않죠. 근데 화학 첨가물이 하나도 안 들어가고 천연만 하면 뭐 유통기한이라든가 그런 문제는 없나요? 아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제가 물티슈 안전성 테스트 할 때도 1년 지난 거 갖고 한다고요? 네. 그게 이제 기술인데 그 편백수도 다 똑같은 편백수가 아니라 편백수를 증류를 해서 담아놨을 때 그 미생물 검사를 해보면요 대부분이 미생물이 검출이 돼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하는 방식은 편백수 10%에 편백 오일 몇 프로, 0점 몇 프로 이렇게 해서 실험을 해도 우리는 항균도나 이런 게 다 나오는데 50% 100% 갖고도 안 나오는 업체가 대다수예요. 저는 그걸 직접 봤고. 근데 어쩌면 이런 장인 정신이잖아요. 이게 어느 순간 빛을 발할 날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갑자기 드는 게 우리 예전에 출연하셨던 분 중에 그 기저귀 그분도 그 엑스파일인가 뭐 그거 맞아요. 나오면서 제품 비교하면서 그래가지고 확 TV 나오면서 뜨셨거든요. 그동안 좀 힘드셨다가 네. 이영돈의 엑스파일인가요? 거기 좀 우리 제보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자 온라인에서 권성진님께서 바이럴 마케팅, 구전 마케팅이 핵심 마케팅 전략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기존 마케팅도 중요하지만 SNS 및 온라인 마케팅의 활용도는 날로 높아지고 있는데 피톤치드 아이템이야말로 서버분들의 권유가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라고 하셨거든요. 저희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할 건 아닌 것 같고 그 외부 업체에 좀 맡겨서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외부 업체가 어떤 단일 업체가 다 하는 겁니까 그거를? 일단 저희가 컨택한 업체는 지금 한 군데, 네. 두 군데서 견적을 받았고 이제 좀 괜찮게 한다라고 생각이 돼서 네. 한 개 업체하고는 12월 달에 일단 계약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주고 그쪽에서 하는 거죠. 그렇죠. 네. 뭐 한 얼마 정도 그런 게 보통 그런 거 할 때 돈이 들어갑니까? 월정액으로 내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목표치를 정해서 달성하면 주게 되는 거 어떻게? 어떤 일단 식으로? 기본 페이하고 목표치인데 이제 저희가 잡아놓은 거는 이제 온라인 마케팅 쪽으로 6개월간 1억 2천 정도. 1억 2천. 예. 꽤 큰 돈이네요. 네. 야, 1억 2천이면 상당히 다양한 인재들 이렇게 전문가들을 또 많이 쓸 수가 있는 돈인데 그렇지 않아요? 6개월 1억 2천이면 요즘 온라인에서도 되게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저는 뭘 하고 싶냐면 내연도 CEO톡에서는 이런 지금 CEO분들 고민이 있잖아요. 이걸 아예 공개적으로 크라우드 소싱 하듯이 공개적으로 확 오픈해가지고 아이디어 있는 사람 있으면 공개적으로 다 여기다가 달게 만드는 거죠. 댓글 같은 걸. 그래가지고 거기서 막 물어보고 공개적으로. 그 다음에 그래가지고 이제 파이널 3를 딱 뽑아가지고 여기 와서 온라인 여기 예를 들면 여기 피톤치드 온라인 마케팅 했던 사람 3명 와가지고 공개 PT를 하는데 막 토크도 하는 거죠. 막 해가지고 뭔가 그렇게 해서 결정하면 어떨까. 사실은 뭐 전문가를 만나신다고 하지만 전문가 엄청 많을 텐데 그걸 다 만나실 수 없는 거고 그죠? 그렇죠. 네. 그걸 어떻게 검증을 하냐. 이게 뭐 예, 그렇죠. 몇백만 원도 아니고 6개월 1억 치면 되게 큰 돈이잖아요. 그죠?
추천을 받았는데요. 사실은. 예. 네, 추천이라도 아예 그런 분이 나오시면 신랄하게 제가 물어볼 수 있는데. 옷을 다 벗겨놔. 그게 더 재밌을 것 같아. 그게 CEO 얘기한 것보다 요새 피터치드 온라인 마케팅 하는 사람 오라 그래, 전문가 오라 그래가지고 여기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그거 정말 막 하게 되면요. 여기 또 듣는 사람들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이게 거의 투명하게 하면 그것이 되게 그 좋은, 저는 이제 내년도 CO2 그렇게 가고 싶어가지고요. 네. 이 대표가 긴장 많이 해야 되겠네요, 그쪽에. 네? 지금 사실상 도장을 안 찍었는데 내부적으로는 한번 보내보세요. 한번 제가 한번 내년도에 내일 1월달에 한번 확실하게 제가 한번 토크를 한번 제가 한번. 그것도 좋은 생각이신 것 같은데. 네? 교수님 밤길 조심하세요. 아니 정말 왜냐면 요즘은 사실은 세상이 연결된 세상이어가지고 이게 되게 많은 전문가 되게 많거든요. 그렇겠죠. 그 전문가분들한테도 어떤 이런 기회가 줘서 좋겠는데 그런 것이 잘 모르잖아요. 또 그분들은 또 CEO 전문가하고 서로 분리돼 있으니까 그런 것을 뭔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좀 해가지고 박원순 시장도 크라우드 펀딩에서 3일 만에 몇십억 받은 거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뭔가 돈을 주겠다는데 그냥 공짜 달라는 게 1억 2천 예산 쓰겠다는데 벌 때가 좋을걸요? 아마 한번 해보실래요? 저 이 대표하고 한번 저희 상의 좀 해볼게요. 네네네. 강 대표님하고? 아니요, 이 대표라고. 예. 담당하고요. 네. 자, 또 질문 없어요? 질문. 네. 아까 피톤치드에 대한 막연하게 이제 임 대표님처럼 단어들은 듣고 했는데 연관이 안 돼서 찾아봤어요. 찾으면 안 된다 그러셔가지고 이제 말씀하실 때 찾아보니까 뭐 식물에 또 그다음에 뭐 죽인다라는 킬링의 그런 뜻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스트레스 해소 차원의 산림욕장에 가면 되게 좋다라는 글들이 나와 있던데 이제 문득 들었던 게 이제 고피디님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 그래서 들었던 생각들이 뭐 화장실이나 아니면 욕실 같은데 이렇게 방향제 뿜는 자동적인 분사라든지 이제 물티슈 같은 거 말씀 주셨는데 그런 제품이나 저희가 사실 막상 뭐 샤넬 넘버 5 그러면 딱 이 향이야 뭐 이런 거 지나가더라도 냄새가 나는 것처럼 피톤치드 향 그러면 어릴 때부터 이렇게 체득됐던 그런 느낌이 사실은 저만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딱 안 떠올라요. 그래서 그런 걸 경험할 수 있게끔 연관성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검색하다 보니까 이게 상도동에 뭐 몇천 그루의 편백나무 피톤치드가 있다고 하고 상도동이요? 예, 검색하는 거에 보니까 뭐 동작동 국립묘지 근처 좀 어디 뭐 있대요. 그런 것도 있고 또 메타세콰이어 길처럼 일산 호수공원이나 아니면 또 이 서대문에 이제 인왕산 있는 쪽에 안산 쪽에 보면 메타세콰이어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것처럼 피톤치드 향을 맡을 수 있는 그런 공간에 대표님이 하신 어떤 그런 향을 직접 할 수 있는 경험치에 대한 어떤 그런 이벤트는 어떨까 싶은 생각도 들었거든요. 사실은 저희가 잘 모르다 보니까 경험이 좀 필요하면 쉽게 이렇게 바이럴이나 이렇게 되지 않을까. 네. 사실은 피톤치드는 무색무향이에요. 그런 거 자체도 모르니까. 사람들이 편백 숲을 가면 편백 잎에서 나는 그 풀내음을 피톤치드 향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그건 아니고요. 그건 편백나무 특유의 향인 거고 피톤치드라 하면 한 100여 가지의 물질이 합쳐져서 만드는 게 피톤치드 물질이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무색무취고요. 근데 이제 피톤치드의 향이라고 우리가 지정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각 사의 축출 방법과 제조 과정에 따라서 이게 피톤치드 향의 뭐 정설이다, 이게 진짜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거일 뿐이지 이게 피톤치드랍니다라고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리고 피톤치드라는 정의를 내리기에도 저희 굉장히 힘든 건데 이제 저희가 이제 녹색공간이라는 매장도 저희가 있고 그런데 저희가 이제 녹색공간 송파역점 같은 경우도 그렇고 우리가 지금 대전도 그러고 좀 전주도 그렇고 우리가 지사 생기는 데마다 지금 어떤 형태로 가냐면 말씀 그대로 우리가 와서 우리 상품에 대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우리가 변경을 해요. 그래서 지금 내년 한 1월달쯤 되면은 아마 석촌역 5번 출구 앞에 저희 지금 녹색공간 본점도 그런 형태로 또 리뉴얼이 다 될 것이고 대전도 그렇고 전주도 그렇고 지금 이제 예를 들어 경북지사가 계약이 되면 거기도 그런 형태로 지금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제 그거는 저희 회사가 만든 제품에 대한 피톤치드 어떤 향과 느낌인 거고 사실은 이제 이게 어떻다라는 건 없습니다.
피톤치드가 이거다라는 향이 나요. 그러면 우리 그 아까도 이제 저 한 방울 좀 예, 예. 오일을 발랐는데 나는 향. 근데 사실 그게 보통 제가 맡았던 피톤치드 향이라고 생각했던 거거든요. 예, 예. 다른 데서도 이런 비슷한 향이었고 이건 예. 무슨 향인 건가요? 그러면? 피톤치드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오일은 편백숲에 아침 새벽에 일찍 가시면 네. 편백숲에서 나는 그 향이 있어요. 특유의 향. 거기에 가장 가깝게 국내에 있는 오일 중에 만들었다고 자부하는 제품이죠. 그러니까 피톤치드 자체가 아니라 편백나무 그 자체의 향인 거고요. 예, 이게. 편백숲에서 나는 그 산림욕을 하는 그 느낌의 향에 가장 가깝게 만들어진 거다라고 봅니다. 예. 예. 자, 또 질문. 네. 예. 예, 대표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저기 포에버 21이라는 이제 회사가 있는데 거기 예. 물론 규모 차는 굉장히 납니다만 가족들이 거기는 보면 이제 딸들이 한쪽은 회계를 하고 한쪽은 디자인을 하고 온 가족이 회사를 꾸리는데 집중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이제 회사요? 포레버 21? 예. 네. 아, 예. 그 거기 이제 패션 업체이기 때문에 좀 다르기는 네. 한데 이제 대표님도 이제 사모님이 하시고 또 대표님도 하시니까 혹시 자제분들도 그 업종에 같이 하시는 건지 아니면 니네는 이 일 힘드니까 하지 마라 뭐 따로 하시는 저는 건지. 이제 저희 큰애가 딸이고 작은애가 아들인데요. 저는 제 아이들이 사업하는 건 반대입니다. 네. 사업하는 거면 알바로 도와주는 거는 아, 그것도 반대예요. 왜요? 아, 저는 제가 사업을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뭐 많이 성공하신 분이든 아니면 뭐 저희 같이 소기업으로 이제 하시는 분들이든 저는 그거보다는 차라리 또 뭐 제가 그 머릿속에 하나 갖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우리 아이한테 꼭 해주고 싶은 건데 그 힐링 커피숍인 거예요. 힐링 커피숍이요? 예. 그 편백나무로 제가 인테리어를 다 해주고 편백 제품을 팔 수 있으면서 그 안에 커피 마시는 어떤 공간. 근데 커피를 그냥 마시는 게 아니라 향을 음미하면서 마시는 그런 게 아니라 그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어떤 안 좋은 그런거나 이런 게 이제 여기 와서 건강을 찾아가면서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공간을 제가 우리 애들한테는 그거를 해주고 싶지 사업을 해주고 싶지 않아요. 네. 그래서 제가 해주고 싶은 것 중에 정말 뭐 바리스타가 커피를 잘 빼서 맛있는 커피 10,000원짜리 15,000원 주고 마시는 게 아닌 일반 그 커피 5,000원, 7,000원짜리를 마시면서도 자기 그 이제 환경성 질환이 이제 폐로 인해서 많이 발생이 되잖아요. 아토피 이런 것도. 근데 와서 전반적으로 그 어떤 그 산림욕 효과로 인해서 그 어떤 일정 부분의 치유 효과도 누리고 편백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같이 할 수 있는 걸 제가 해주고 싶은 거지. 네. 그것도 이제 그 어떤 그 섹터 안에서 한 30평, 50평 그 가게 안에서 이제 그 정도까지가 이제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바라. 그러면요, 지금 커피 얘기 나왔을 말인데 네. 이거 커피점을 하시는 분이에요. 예, 예. 근데 그분이 뭐 이거 하나 듣고서 예. 이제 커피 전문가인데 예, 예. 그 편백나무 지금 힐링 네. 커피숍 좀 한번 좀 예. 했으면 좋겠다. 네. 하면 할 수 있나요 지금? 네. 근데 이제 그건 이제 제가 하려고 하는 거라. 승려는 비장인데. 예, 저는 제가 그 우리 녹색공간 매장에 가면요, 네. 제가 그 옛날에 녹색공간을 디자인할 때도 SKMSC하고 디자인할 때도 제가 뭐를 제일 중요하겠냐면 외부에서 느끼는 시각적 효과. 그리고 저희가 이제 녹색공간 그 매장을 가보시면 이렇게 집 형태로 되고 여기에 무당벌레 2마리가 내려앉는 걸 저희가 컨셉으로 디자인을 했어요. 네. 파사드 디자인할 때 전면.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제가 한 게 뭐냐면 향기 마케팅. 우리 매장에 온 사람들이 정말 이 천연의 향에 좋아하는 그 느낌을 매출로 연관짓자. 이제 그걸로 2011년도에 저희가 녹색공간 오픈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 하면서 제가 하나 배운 게 있었어요. 이제 거기는 가구도 팔고 이제 공부방에 관련된 걸 침대도 팔아야 되고 매트리스도 네네. 팔아야 되고 뭐 여러 가지를 팔아야 되는데 그게 아닌 그 커피를 마시면서도 힐링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이제 제공하면서 그 하는 방법도 괜찮지 않겠나. 네. 이제 그거는 이제 일반 그냥 가게로서 우리 아이들이 하길 바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또 질문? 네.
말씀 잘 들었는데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거에서 그냥 번뜩번뜩 그 뭐죠? 그 비즈니스 아이디어 팍팍 떠오르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런 게 병원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도 만약 그런 공간을 만들어 놓고 지금 저기 이사님이 말씀하신 그런 힐링 그런 걸 만들어 놓으면 엄청난 효과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병원하고 병원이나 연관이 되겠다 뭐. 진짜. 사실 제가 녹색공간 2011년에 준비할 때 중앙일보에서 출자 의뢰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병원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은 반향을 일으킬 건 맞을 거예요. 왜냐면 이제 병원 하면 우리가 첫 번째로 느끼는 게 소독약 냄새 이런 거잖아요. 네. 예, 그 다음에 2차 세균 감염에 대한 거고. 이런 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로 할 수 있는 아이템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도 여러 가지로 녹색 공간도 생각해보고 아까 힐링 카페 형태도 생각을 해봤는데 그 병원까지는 제가 아직 생각을 안 해봤고 전에 제가 벽지 관련해서는 이제 그 아토피 그 치유센터를 그 도심에 만드는 것도 어떤 방법이다라고 생각했던 게 이제 거기까지가 저희가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병원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아니 지금 저 예를 들어서 명상센터 이런 거 지금 요즘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다들 뭐냐면 그런데 힐링 네. 요즘 그게 주제인데요. 그 가면은 지금 뭐 병원뿐만이 아니고 아까 그저 이사님 되게 간단하게 생각하셨는데 그 엄청난 그 아이디어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 명상센터라면 이런데 만약 그 요게 지금 생각하신 그게 단순히 커피 마시는 게 아니고 예, 그렇죠. 그런 식으로 힐링센터 만들고 네. 굉장한 반응이 일으킬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내년 1월 달에는 우리가 석촌역에 있는 우리 녹색 공간서부터 그런 형태의 리뉴얼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짧은 시간이지만 해가지고 뭔가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생각이 날 거 아니에요. 그럼 사실 이게 소셜 잘 안 하시죠? 네. 네, 자신 있게 말씀하시네. 저기 뭐야, 그 요즘 이제 세상이 많이 변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런 아이디어를 뭐 아주 뭐 기밀도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은 오히려 요즘은 공개하셔가지고 뭔가 이런 아이디어를 얻으시면 되게 많은 사람들이 뭔가 이런 아이디어를 낼 것 같아요. 그 이메일로 받으시는 게 아니라 네, 그런 걸 공개적으로 받아보시면 거기서 검증이 되거든요. 그런 것을 한번 그런 걸 한번 체험을 시켜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지금 보면서 되게 좋은 아이디어고 아까 같이 뭐 지금 어떻게 보면 마케팅으로도 지금 어떻게 보면 사실 그런 예산도 있으신 거라면 그 뭐 그렇게 큰 돈도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뭔가 되게 아이디어가 그러니까 지금도 이렇게 뭐 커피숍 병원에서 뭐 하는 여러 가지 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네. 소셜에. 그런 사람들하고 뭔가 이게 연관이 되면 같이 그렇죠. 뭔가 그러니까 할 이 것들이 펜베 이거 가지고 있잖아요. 응용을 해가지고 다른 쪽으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엄청나게 많을 그렇죠. 거거든요. 물론 이제 제가 봤을 때 뭐 파생될 수 있는 건 굉장히 많다고 봐요. 저도 제가 갖고 있는 게 이제 일부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왜 그런 얘기 있죠? 저희 어릴 때 당구장 가면 당구공만 모인다고. 저도 제 머릿속에 오로지 그런 것만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지금 나와야 될 상품과 이제 앞으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거기까지만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 사실은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은 굉장히 포괄적으로 많이 있어요. 요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또 제가 왜냐면 인테리어를 했기 때문에 어린이집은 어떻게 했으면 이런 형태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구상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뭐 아토피 치유센터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힐링 카페 형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우리가 대입해서 접목할 만한 아이템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우리 회사 어떤 규모적이로나 이게 이제 이것저것 뒤죽박죽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렇죠.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느 분이 이제 신규 사업에 이쪽으로 하여야 되는데 어떤 자문이나 자재 공급이나 아니면 뭐 인테리어 컨셉에 대한 디자인 연출 이런 거에 대해서 도움을 받으려면 일정 부분 도움을 줄 수 있겠지만 저희가 직접 나서서 하기엔 아직은 이제 저희가 아직은 이제 그 단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이사님 제가 만약에 그거 하겠다 그러면 저 되는 겁니까?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예, 저도 제가 너무 힘들게 왔었고 그래서 제가 어느 부분에서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면 제가 이제 전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는 그런 의향은 있습니다. 네. 예, 제가 직접 하기에는 아직은 좀 무리가 있고요. 네. 자, 지금 온라인에서 한 분이 이런 멘트 하셨네요. 만일 그 이사님께서 예. 이분이
SNS를 2년 전에만 하셨다면 이런 생각이 문득 듭니다라고. 지금도 안 늦었어요. 근데 예. 사실 제가 그쪽에는 잘 모르는 분야인데 모르는 분야가 네. 저도 3년 전에 저도 한 번 이런 거 한 번도 안 했던 사람이에요. 전 진짜 전 PC 통신도 한 번도 안 했던 사람인데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이 그 어느 한 곳으로만 이렇게 가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저도 그 편백이나 피톤치드 관련해서 이제 그런 것만 있는 것 같죠. 뭐 이 제품 갖고 물티슈를 만들고 향후에는 뭐를 만들고 뭐 힐링 카페를 만들고 근데 이런 쪽으로 어떤 방향성으로 꽉 차 있으니까 옆을 못 보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예를 들어 그 어떤 친구가 이제 저희 직원으로 와서 이제 그런 쪽에 뭐 소셜이나 뭐 SNS 쪽에 잘해서 뭐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들어오면 괜찮은데 제가 또 이쪽에는 아직까지는 잘 몰라요. 이쪽에서 방향성이라든가 앞으로 효과에 대한 뭐 기대치 이런 거에서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저희가 잘하는 쪽으로 밀고 가고 그런 형태인 것 같아요. 직원으로 어떠십니까? 아니 직원이 아니라요. 제가 진짜 내년도에 진짜 우리 그 시오톡에서 뭘 할 거냐 하면 내년도에 우리 그 소셜 커머스처럼 한 달에 한 분 정도에서 이렇게 고민 있는 분 있잖아요. 고민인데 뭔가 그 실행하려고 그래. 뭔가 아이디어가 필요해. 그런 분을 한 분을 이제 이렇게 완전 집중 인터뷰해가지고 그분 거를 올려놓는 거죠. 한 달간 받는 거야 아이디어를. 한 달간 받는 건데 온라인에서 절대로 첨부 파일은 쓰면 안 되게. PPT 안 쓰고 무조건 글로만 쓰게. 글로만 뭔가 자기 관점을 써가지고 거기서 뭔가 이분이 이제 뭐 댓글 물어보고 해가지고 검증 3명 파이널 딱 타면 파이널 3가 이런 데 나와가지고 진짜 진하게 한번 그냥 하는 거죠. 해서 한 친구가 하면 좋은 아이디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거를 한번 하려고 때 보니까 아까 그런 이제 이런 것들 좋은 아이디어들 같이 접목시키는 거 해도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여기 다들 그런 느낌이 들 거예요 아마. 지금 그러니까 다는 하실 수 없겠지만 뭔가 그러니까 사업이라는 건 우선순위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아까 같이 뭔가 어디 다 하는 게 아니라 어디 한 군데 뭔가 그러니까 마일스톤처럼 어디 레퍼런스처럼요. 그 병원이면 병원 한 군데. 아니면 커피숍도 어디 한 군데 확실히 상징적인 거. 그런 거를 뭔가 딱딱 몇 군데만 전략적으로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거를 그냥 하시는 게 아니라 그런 거를 집단지성으로 이렇게 공모하셔가지고 오픈덱에서 받으시면 여기서 걸러지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되게 그 큰 돈을 안 들이고도 좋은 어떤 그런 것들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요. 그런 게. 그렇죠. 좋은 생각인 것 같네요. 저는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냥 제가 어떤 회사 어느 정도 자리 잡으면 이제 제가 직영점으로 이제 우리 아이를 위해서 이제 내가 그린 그림대로 매장을 이제 설계해서 이제 우리 아이가 운영하게 해보고 그런 형태로만 저희가 생각을 해보고. 벌써 온라인에서 한 분이 내추럴 공간 창조가라고 이렇게 이름도 지어주셨어요. 재밌는 분이세요. 이분이 커피 전문가예요. 아 그래요? 네, 나중에 한번 이분이 저도 잘 아는 분인데 진짜 커피 동서식품에 계시다 나오신 분이거든요. 커피 전문가세요. 되게 뭐 한번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또 질문.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마이크가 꺼지네. 왜 꺼졌을까요? 됐어. 배터리가 예, 이제 데려갔습니다. 네. 그 이사님께서 말씀해주신 거를 들으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지금은 모르겠지만 앞으로 좀 힘드셨지만 굉장히 더 크게 성장하실 수 있고 이제 저도 사실 피톤치드랑 뭐 편백나무를 얼마 전에 알게 됐거든요. 이제 서서히 이제 사람들한테 알려지게 되다 보니까 이제 진짜 그 큰 성공의 기회를 이제 맞이하시게 될 것 같은데, 근데 혹시 그렇다면은 세우고 계신 어떻게 보면 성공의 그 기준, 뭐 수치적으로 뭔가 뭐 생각해 두신 게 있다면은 그런 걸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수치상으로 제가 생각해보고 그랬던 건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예를 들어서 뭐
금액을 정해서 이 정도까지는 내가 벌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전혀 없고요. 단 이제 어차피 제가 시작을 했으니 제가 생산하는 제품에서 그래도 메이저가 돼야 되지 않겠냐. 여기가 이제 제 생각이고요. 그 메이저가 되면 하늘에 감사해야 되겠죠. 제가 만든 제품에 대해서 메이저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거고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만드는 거고. 그 수치상으로 얼마를 벌어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자, 또 질문 없으시면 이제 다음 주 방송 이제 예고 안내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이제 글로벌 건강기능식품에서 뉴트리바이오텍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기 좀 큰 회사죠, 여기도. 해외로 이제 건강기능식품을 해외로 수출한 회사고요. 그다음에 2주에는 의료기, 그러니까 이렇게 의사들 상대로 하는 전문가 대상으로 하는 의료기 생산 업체 닥터 서플라이의 안성규 CEO님. 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이제 한 말씀 해주시고 마칠 걸로 하죠. 네. 뭐 어쨌든 두서없이 이렇게 말씀해 드리는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좀 재미있는 질문 해주신 것 같아서 감사드리겠습니다. 네네. 향후에 뭐 이런 기회가 다시 온다면 다시 한번 CEO 톡을 한번 꼭 해봤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하시는 네. 형태의 어떤 뭐 SNS 관련해서도 그렇고 저희도 이제 좀 더 포괄적으로 생각해 보고. 그러니까 저는 아까 뭐냐면 아까 온라인 거 하는 데는 그냥 하고요. 이런 것을 좀 이렇게 아이디어 있지 않습니까?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것을 한번 내년도 뭐 1월이나 2월 달에 한번 제가 보기에도 PD로서 요거 괜찮겠다. 되게 이게 많이 알리면 되게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런 것들을 한번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요. 괜찮을 것 같죠? 예, 그러게. 재밌을 것 같아요, 되게. 창립기념 아이디어 공모전 같은 거 아니에요? 네. 제가 내년도에는 이제 1월 달부터 하려고 그러거든요. 하려고 그랬는데 이분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되게 여러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려면 이제 오늘 CEO 톡한 거 말고 사전에 이제 뭔가 사전 인터뷰를 좀 더 진하게 좀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띄워야죠. 띄워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서 이제 뭔가 딱 오픈되게 의견을 쓰게. 첨부 파일은 절대로 쓰지 말고. 왜냐면 첨부 파일은 절대 쓰면 안 돼. 파워포인트 절대로 만들면 안 되고 글로 표현 못할 정도면 그거는 그렇게 하면 되게 좋은 아이디어나 좋은 인재들 많이 만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것을 그냥 그 사람들하고 그냥 직접 만나시면 나중에 검증도 잘 안 될 거예요. 왜냐면 그런 거 안 해보셨으니까. 그렇지만 이거를 공개적으로 해버리면 이게 워낙 내공 높은 분들 많거든요. 공개적으로 하면 이게 검증이 더 확실하게 되죠. 그 다음에 최종 파이널은 이제 대표님이 선정하면 되는 거니까 파이널은. 그러니까 슈퍼스타 K처럼 하는 거죠. 이승철 다 있으니까 해가지고 맨 마지막은 파이널하게 딱 그냥 꼽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아주. 파이널에서 만나시죠. 자, 그러면 오늘 이걸로 CEO 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